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절벽에 혼자 매달려 있다. 여러분, 윤칼세를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제가 말이죠, 하루 전 또는 사흘 전 또는 한 달, 2달 전, 석 달 전, 6개월 전 그 주장하는 것에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 아마 느끼실 거예요. 네, 무슨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이대로 가면은 7월 달에 대폭락할 것이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던, 확정됐던 3월 10일부터 계속 제가 그렇게 얘기해 온 거예요. 네, 근거를 들어가면서.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제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보수주의자로서의 비주류를 하겠다. 비주류. 그렇게 선언했습니다만 제가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것이 저는 애국이라 봐요. 그렇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부하거나 윤석열 이 대통령이 출범한 지 얼마 됐다고 그러느냐라고 하는 사람은 저는 애국자가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대한민국에 해를 끼치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에게 독배를 저는 주는 사람이라 보거든요. 자, 제가 오늘 아침 여러분께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논하기 전에 부정적 여론이 60.8%가 됐어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60.8%가 노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이 잘못됐다라고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긍정은 얼마냐? 34.5. 거의 2배, 1.97배 차이입니다. 2배. 긍정보다 부정이 2배입니다. 2배. 여기에다가 잘 모르겠다까지 합하면 78%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부정적 평가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OY가 평가한 겁니다. 그러면 뭐냐 이거예요, 대체 이게. 뭐냐?
윤창중 얘기가 맞은 거야. 너무나 적중한 거야. 네? 자, 긍정평가가 34.5%인데 매우 잘하고 있다가 18.2%예요. 수박 보수들 기분 나빠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우 잘하고 있다 18.2%가 뭘 의미하느냐. 대한민국에는 100명 중에 18명이 수박 보수라는 이야기예요. 네. 자기들은 그게 애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게 바로 윤석열을 망치는 거야, 처음부터. 긍정이 34.5%에 매우 잘하고 있다가 18.2%. 수박 보수 18.2%. 대체로 잘하고 있다. 할 수 없어서 지지하는 그 보수 16.2%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느냐? 60.8% 중에 매우 잘못하고 있다가 48.6%예요. 자, 여기에는 이른바 이재명 지지하고 문재인 지지하고 친북, 종북, 좌파들 당연히 들어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절대. 이 사람들 때문에 오르지 않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고서 2달이나 지난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떠들고 있는 이준석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거예요. 자, 오늘의 결론이 뭐냐? 윤석열 대통령이 필사의 탈출을 하지 않으면 이번 7월에 지지율이 10% 내지 20%대로 곤두박질한다. 필사의 탈출. 네. 이번 7월 달에 앞으로 20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7월 달에 지지율이 20%대뿐만 아니라 10%대까지 떨어진다. 네. 왜 그러냐? 근거가 뭐냐? 저의 경험이에요. 대한민국의 국민성은 갑자기 폭발하지 않아요. 절대. 냄비 근성이라고 하는데 절대 냄비가 끓기 전에 상당히 시간이 가요. 그게 뭐냐? 3월 9일 대통령 선거부터 지금까지 4개월이 지난 거예요. 4개월 동안 조용히 지나다가 이제 대폭발을 하는데 이게 폭발의 시작에 불과한 거야.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민성은 한 번 아니다 그러면 갈 때까지 가는 거야. 끝까지 가는 거야. 그게 국민성이야.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무너뜨리고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 그래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백담사로 보내고 노무현 노태우 대통령 김대중 노무현 다 폐인 만들게 대한민국 국민성이 그런 거야. 한 번 아니다 그러면 끝까지 갈 때까지 가는 국민성입니다. 끝장을 보는 성격. 한국사회여론연구소를 보면 제가 과장이 아니에요. 일주일 동안에 8.3% 긍정 8.3%가 떨어졌어. 일주일 동안에. 부정이 8.9%포인트가 급상승했어. 자, 한국사회여론연구소만 그러냐. 리얼미터가 또 조사한 걸 보면 긍정이 37%, 부정이 57%예요. 그러면 한국사회여론연구소하고 리얼미터 여론조사가 거의 비슷해. 네? 이 이야기를 이게 뭐 일주일 전, 한 달 전, 2달 전, 석 달 전부터 얘기해 온 거야.
네. 3월 달에는 두고 봐라 4월 달에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4월 달에서 쭉 떨어지면서 두고 봐라 5월 달에 취임식 때 잠깐 뜨고서 폭락할 것이다. 그러면서 5월 가고 6월 말에 나토 간다길래 나토 가면서 완전히 그야말로 쑥대밭 될 것이다. 쑥대밭 되는데 쑥대밭 돼가지고 돌아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승질 부리다가 완전히 대폭락할 거다. 그게 쫙 맞는 거야. 네. 그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야. 윤석열 정권의 좌초 위기라고 이건 정치부 기자가 기록해야 되는 거야.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는 신평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문재인 탓이다 그랬어. 문재인이가 좌우 진영 프레임을 남겨놓고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무슨 짓을 하던 간에 싫어하기 때문에 그 피해를 보고 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신평 변호사가 다른 얘기 남았는데 그건 완전히 웃기는 이야기야. 윤석열 탓이야. 그런데 왜 윤석열 탓이라고 부르냐? 좌파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인간성이고 그런 성격이고 그런 품성이고 그런 퀄리티 컨텐츠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 실망하고 나발도 없어요. 검찰총장 하다가 우파의 대통령 후보로 가는 순간 윤석열에 대한 기대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보수 우파인 거야. 네? 이 보수 우파들이 정권 교체를 그야말로 눈 딱 감고 해줬는데, 만들어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2달이나 지났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팔자만 고쳐주려고 한 거야. 그 소위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리고 김건희에 대한 보수 우파의 피로증. 이것 때문에 지금 뭐냐? 정통 보수 우파의 대탈출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어. 바꿔 말하면 뭐냐? 보수 우파층이 지지율 하락을 지금 이끌고 있는 거야. 좌파는 원래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파가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잘할 거다. 이재명보다는 잘할 거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그만큼 개판을 쳤으니까 조용히 내조를 한다 하니까 대통령 되면은 그래도 최소한 상식적으로 활동을 할 거다. 근데 알고 보니까 안 그런 거야. 여기에 대한 분노, 배신감. 그런데 더 화나게 하는 건 뭐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반성의 여지가 없는 거야. 응? 그러면 뭐야?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보수 우파가 손을 떼면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해줄 보수 우파의 팬덤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지. 팬덤은커녕 윤석열 대통령을 악랄하게 비판하는 그 비판 세력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형국이냐? 윤석열 대통령 혼자 그야말로 절벽에 혼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야. 응? 윤석열 대통령을 왜 찍었느냐? 문재인 청산하라고 한 거야. 그러면 지금 2달이 지났어. 그러면 지금 감옥에 문재인 정권 때에 대한민국을 완전히 쑥대밭 만들고 그야말로
이 북한의 제2의 북한, 제2의 중국으로 만드는 자들을 지금 감옥에, 감옥이 차고 넘치게, 서울 구치소가 차고 넘치고, 서울 동부 구치소가 차고 넘치게 집어넣었어야 할 거 아니야. 보수 우파가 전혀 심리적인 어떤 카타르시스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어. 아, 배신당했다. 정권 교체 전혀 실감을 못해. 실감한 거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월북 조작 사건하고 그 탈북 어민 2명 강제 북송한 거. 이거 외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근데 보니까 이 평산에서 문재인은 뭐 소음이다 쌍욕이다 어쩌고 하는데 보니까 문재인은 평산에서 잘 먹고 잘 지내고 있는 거야. 2달이 넘도록 좌파의 호메인이지. 며칠 전엔 김정숙이가 보니까 부산에 여행 가가지고 활짝 웃는 사진을 올렸더라고. 어떡할 거야 이거. 여기다가 인사 참사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다 했잖아. 선대위 구성할 때부터 윤창중이가 얘기했어. 그렇게 하면은 이건 절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그런데 무슨 자기가 살고 있는 서초동 동부 아크로비스타 지하 목욕탕에서 만난 사람 인수위원회 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자기 대광초등학교 충암고등학교 서울법대 검사들 완전 이건 그야말로 끼리끼리 인사의 극치야 극치. 지금 민주당이 제대로 된 야당 같았으면 이거 정말 작살내버린. 그래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끼리끼리 인사를 했는데 보수 입장에서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보수야. 저 사람은 정말 국가관이 있고 저 사람은 정말 애국심이 있어. 이런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야. 보수 우파를 대변할 인물이 전혀 없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수박 보수들의 전성시대야. 수박 보수는 누구냐? 바로 이명박 정권에서 그 실패한 정권을 만드는데 1등 공신 그 순서대로 지금 대통령실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응? 이명박 정권의 그 떨거지들만 그친 게 아니야. 이게 무슨 노무현 때 한덕수가 들어와 있고 김대중의 똘마니 김한길이가 지금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을 하고 있고. 응? 보수우파가 어떡하라는 얘기야. 그리고 윤석열 본인은 또 노무현 흉내를 내고. 네? 송강호 불러다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변호인이다. 노무현의 일대기 완전 그야말로 이 용비어천가 그 변호인을 보고 내가 감동받았다. 김건희가 말한 대로 노무현 영화 보고 2시간 울었다는 걸 이실직고 하는 거야. 지금 보수우파 약 올리고 있나 지금? 염장 지르는 거야? 여기다가 청와대까지 안 들어갔어. 용산에서 하는 거 보면은 이건 대통령처럼 보이지가 않는 거야. 네? 청와대에 들어가야 된다. 절대 들어가야 된다. 매일매일 얘기했어. 윤석열은 안 들어요. 근데 윤카세 TV에서 떠들으면 이재명이 안철수 다 들어요. 윤석열한테 무슨 해법이나 돌파구나 무슨 해결책을 제시 안 했다고 천만의 말씀이야. 청와대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대통령처럼 보인다. 이른바 looking like the president. 대통령처럼 보이는 것이다. 여러분 귀가 아프게 들었잖아요.
존 F 케네디가 40살에 대통령이 됐는데, 그 대통령, 존 F 케네디가 대통령의 참모들이 첫 번째 했던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존 F 케네디라는 애송이 40살밖에 안 된 존 F 케네디를 대통령처럼 보이게 할 거냐. 보이게 하는 거야. 연기하도록 만드는 거야. 그래서 백악관에서 그 많은 연기를 했단 말이야. 존 F 케네디와 그 다음에 이 제클린을 등장시켜가지고. 예? 여기 우리가 지금 김건희 리스크라고 말하는데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김건희 여사가 다시 등장해가지고 정말 황당한 일이 나온다면 나는 밀란이 일어난다고 봐요. 밀란. 이미 불타오르고 있다.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34.5 대 60.8까지 내려간 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른바 밀란이라는 거야. 밀란이야. 냉정하게 얘기해 주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텔레비를 보고, 우리 텔레비를 지금 나는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봐. 이거 지금 밀란이야, 지금 밀란. 네? 과연 보수 우파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왜 뽑았느냐? 응?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간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지금? 이른바 국정 슬로건조차 없는 거야. 국정 슬로건조차. 자, 그러면 지금 대통령 된 지 2달밖에 안 된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이 순간에 바꿀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부질없는 이야기야. 자기 만족에 불과해. 자, 그럼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야 돼. 이 모든 책임은 대통령실에 있는 거야. 네? 대통령실에. 대통령실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인적 구성이야. 응? 이른바 윤석열, 김건희 동호회야, 동호회. 근본 뼈대가. 여기다가 이른바 이념적으로는 중도 좌파, 이른바 수박 보수 세력, 얼치기 보수들. 첫째가. 두 번째, 탄핵 주도 세력. 이른바 반박근혜 세력. 대한민국의 보수 우파에 대한 그 이해가 전혀 없는 사람들. 탄핵 주도 세력. 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유능하지 못한 얼치기 전략가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면 전환, 극약 처방을 내리지 않으면 이대로 가면 7월 말에 백약이 무효다. 속수무책이다. 해법이 뭐냐? 비서실장 바꿔야 되는 거야. 아주 유능하고 노련한 전형적인 우파 전략가를 내세워야 돼. 대단히 상식적이면서 윤석열 정권이 왜 탄생했는가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대단히 상식적이면서 보편적인 유능하고 노련한 우파 전략가로 대통령 실장을 바꿔야 돼. 네, 지금 김대기, 내가 볼 때 이건 함량 미달이야. 이념도 없고 전략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른바 수박 보수의 탄핵 주도 세력에 유능하지 못한 얼치기 전략가야. 이거부터 바꿔야 되는 거야.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죽느냐 사느냐. 에? 자기 이름 빼고 다 바꿔야 돼. 네.
자, 두 번째입니다. 예. 이준석 전격 구속 가능성이에요. 자,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신문 보고 똑같이 인터넷 보고 똑같이 다 합니다. 그런데 조마이뉴스를 보면서 저렇게 보내 하고 놀라실 경우가 있을 거예요. 자, 어제 권성동이가 이야기한 것 중에 권성동이 이야기를 하루 종일 추적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권성동이에 대한 호불호 감정을 떠나가지고 지금 윤석열 정권의 2인자가 누구냐? 그건 권성동인 거예요. 권성동이가 박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고 어쩌고 하는 것은 그건 이제 기본 전제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권성동 이야기를 무슨 개 짖는 소리로 생각한다? 그러면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어제 권성동이가 이준석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이준석 때문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이겼다는 것은 잘못한 거라. 잘못된 얘기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야. 한마디로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에서 이 윤핵관들이 이준석과 완벽하게 결별하겠다는 소리예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윤 대통령하고 윤핵관 쪽에서는 이준석의 공로를 전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그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근본적으로 이준석 자체가 싫은 거야. 이준석이가 쉽게 말하면 이준석이가 윤석열한테 맞먹으려고 하는 거. 맞먹는 걸 떠나가지고 윤석열 머리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 이준석을 윤석열 권력이 가만히 둔다? 어림없는 소리예요. 자, 어제 이준석 때문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이긴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 중앙일보 보도예요. 중앙일보. 중앙일보 보도를 보면은 어제 말이죠. 어제 직무대행체제.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이준석이가 징계를 받았는데 이게 조기 전당대회로 갈 거냐 아니면은 직무대행체제로 갈 거냐라는 문제를 놓고 권성동 직무대행체제로 간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기 전당대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여전히 크다는 이야기야. 자, 그 말이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징계를 6개월 당원권 정지를 이준석한테 내렸는데 네? 그러면 앞으로 11개월 남은 임기 중에 6개월을 뺀다면 5개월이나 임기가 이준석이가 남아있는데 전당대회를 연다는 건 뭐냐면 이준석을 파면한다는 거거든. 날려버린다는 얘기거든. 그럴 경우에 엄청난 역풍이 나올 수가 있는 거야. 역풍이. 그런데 이준석을 6개월만 징계한 건 이건 시원치가 않다 이렇게 보지만 그건 감정이야. 아주 적절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이준석을 날리는 건 이것은 역풍을 불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른바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일단 바람을 빼는 거야, 바람을. 일단 역풍이 불어올 그 가능성에서 바람을 빼는 거죠. 그런데 바람만 빼고 직무대행으로 가는 게 끝이 아니다 이거야.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가지고 윤핵관이 이준석을 완전 날려버리고 당권을 잡아야 되는데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 바로 경찰의 조사라는 거야. 권성동이가 뭐라고 했느냐? 의원총회가 끝나가지고 그 대행체제가 언제까지 지나느냐, 언제까지 권성동 원내대표 대행체제로 가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권성동은요, 자기의 그 속마음을 이게 흘끗 반드시 내보여요. 이 권성동이가 아주 음흉한 전략가예요. 굉장히 음흉한데 그 말 속에 뼈대가 있는 경우가 많아. 제가 왜 권성동에 대해서 권성동이 인터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제가 세밀하게 분석을 했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6개월이지만 이게 뭐냐, 무슨 얘기냐? 6개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준석 징계가 당원권 정지가 6개월이지만 정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경찰에서 이준석이에 대해서 엄청난 이야기, 엄청난 스토리를 경찰이 발표할 경우 그야말로 이준석을 날릴 수 있는 명분이 생겨가지고 대행체제가 아니라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서 명실상부하게 윤핵관이 당권을 장악하게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야. 아, 정말 이건 소름 끼치는 얘기예요. 이준석이는 알아들어. 이게 지금 경찰에서 나한테 엄청난 지금 수사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는 그 얘기구나. 이준석은 알아. 왜? 지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근데 권성동이가 저녁 방송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앞으로 지도체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야, 엄청난 이야기를 한 거야. 이 얘기가 뭐냐? 이준석에 대해서 윤리위원회가 6개월 당원권 정지를 징계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면 뭐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본부에서 이준석 수사 결과를 어떻게 발표할 거냐? 응? 이준석 성상납 경찰 수사 결과가 지금 가세연과 김소연 변호사가 김성진 대표가 얘기한 것보다도 더 엄청난 이야기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윤리가 또 열려가지고 이준석을 완전히 제명해버린. 네? 제명하는데 예컨대 이준석이가 더 방방 뜬다? 그럼 어떻게 되냐? 서울경찰청에서 이준석을 구속까지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야. 이게 한마디 말하면 이준석이가 쇠고랑을 차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야. 이게 엄청난 이야기라니까요. 권성동 이야기를 잘 봐야 돼.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앞으로 지도체제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거다 이거야. 그러니까 7월 말에 서울경찰청에서 이준석 성상납 의혹 사건과 이른바 증거를 없애려고 하는 그 지시를 내렸다는, 교사했다는 그 사건에 대한 서울경찰청 발표가 7월 말에 나올 거 아니겠어요? 네? 7월 중순이나 7월 말에 이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그 경찰 발표 내용이 지금까지 알려진 거, 이른바 대전에서 성상납을 받았다고 하는 그 대전 성상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 알려진 것 이상의 충격적인 내용이 만약에 발표된다. 그러면 이준석을 끝나는 거지. 대한민국 경찰이 이준석을 봐준다? 그래가지고 6개월 그 징계받은 거, 당원권 징계받은 것을 무효화시킨다? 그래가지고 이준석이가 완전히 기고만장해가지고 금이 환영해가지고 다시 롤백 컴백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이건. 지금 뭐냐, 경찰은 이양희 윤리위원회가 지금 물꼬를 터줬다고 보는 거야 지금. 나는 이준석 대전 성상납 의혹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엄청난 내용이 나는 발표될 가능성이 나는 100%로 봐. 그래가지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물론이고 아예 뭐 윤리위원회를 열 필요도 없이 이준석을 쫓겨낼 수 있는, 쫓겨내도 무방한 엄청난 이야기가 나온다 이거야. 예컨대 뭐냐? 예컨대 이건 이제 상상력인 거야. 41년 정치부 기자의 상상력이야. 성상납 의혹의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여자 파트너의 진술을 나는 이미 받아냈다고 보는 사람이야. 이준석한테 성상납을 했다. 2013년 7월 12일 그리고 2013년 8월 15일 박근혜 대통령의 그 권력이 정말 시퍼렇게 움직일 때 그때 성상납을 했다는, 성을 제공했다는 그 파트너 여자의 진술 정도는 이미 확실하게 찾아냈을 것이다. 네? 이걸 터뜨려버리는 거야. 예컨대 어떤 여인이 어떻게 진술을 했다. 그러면 뭐냐? 이준석 구속하라. 여론이 비등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경찰이 이준석을 불러다가 구속을 시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첫 번째, 이게 가장 아주 뭐 엄청난 이야기야. 두 번째는 뭐냐? 경찰이 대전 성상납 의혹 사건 말고 지금 이거 갖고 공소시효가 뭐 지났느니 안 지났느니 정미경 최고위원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했다 하더라도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거 아니야?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거, 공소시효가 넉넉히 남아있는 이준석의 다른 비리를 대한민국 경찰이 그동안 뭘 했겠냐고. 다 찾아냈다고 봐야지.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력은 대단합니다. 네, 대한민국 경찰은요, 전 세계에서 그 수사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자, 이준석이가 이른바 박근혜 키드 시절, 네? 새누리당 비대위원 그 기고만장할 때,
이른바 대전 성상납 의혹 사건과 비교될 수 있는 그런 예컨대 비리 사건, 그 다음에 이 바미당 시절, 당대표 시절, 제2, 제3의 성상납 뇌물 사건 터뜨릴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네,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2013년 7월 11일과 8월 15일 뭐 성상납을 했느니 20여 차례 뭐 접대를 했느니 박 대통령 시계를 뭐 줬느니 마느니 하는 것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이준석의 제2, 제3의 치명적인 스캔들을 만약에 경찰이 수사를 해서 공개한다면 그 이준석은 감옥 갑니다. 그 개연성을 권성동이가 쫙 비치더라 이게. 이준석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가 앞으로 지도체제를,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구속되면 이건 조기 전당대회야. 한마디 바꿔 말하면 지금 권성동이나 윤핵관들이 바라는 가장 최상의 그 해결책은 뭐냐? 경찰이 이준석 구속해버리는 거야. 응? 그러면 무슨 뭐 정치 탄압이고 뭐 토사구팽이고 없는 거야. 그냥 다 엎어져 버리는 거야. 그러면 조기 전당대회 열어가지고 당대표 선출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아이고 이거 빠질 뻔했네. 이런 흐름, 이준석한테 절대 위기라고 하는 이런 대세를 읽은 사람이 누구냐? 오세훈이냐, 오세훈. 오세훈 서울시장. 동아일보 단독 기사 특종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준석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지금은 참고 인내할 때다. 윤리 결정을 수용하라고 권고했다는 거예요.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절대 이런 문제에 나서는 게 아니야. 나서는 인물이 아니야. 특히 이건 성상납 의혹 사건이야. 여기에 잘못 발 담궜다가 자기 이미지도 뒤집었을 수 있는데 불구하고 오세훈이가 이준석한테 어제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은 참고 인내하라. 그 말이 뭐냐? 당신 너 말이야. 너 지금 서울경찰청 내가 알아보니까 그 정보가 심상치 않으니까 너 무조건 입 다물고 있어라. 무조건. 응? 윤리 결정 안 받아들고 설치면 더 험한 꼴 당한다. 이런 이야기를 오세훈이가 한 거야. 아, 이걸 보면 이준석이가 쇠고랑차고 서울구치소, 박근혜 대통령이 4년 9개월간 감옥 생활을 한 서울구치소에 들어가는 날이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기가 막힌 이야기다 정말.